또 영화를 하시는 감독님으로서 또 이 미림극장 같은 공간이 지역에 있다라는 게 좀 남다른 의미일 텐데, 지금 뭐 미림극장 지금 현재 이제 뭐 잘 또 어려운 형편에서도 잘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소회 같은 거, 이 극장을 볼 때 좀 이렇게 드는 감정 같은 것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은 좀 폐업에서 문을 닫았다가 2015년인가 2014년부터 아마 새로 이제 개장을, 어르신 전용 이제 극장으로 개장을 했고, 그 다음에 한 2019년, 2020년 정도부터 이제 독립영화나 이제 이쪽도 상영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극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상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 상영회나 지역에서 하는 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단관극장이 남아있는 곳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광주나 이제 서울에 한두 군데, 네, 부산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층 극장이 남아있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인천에는 미림극장이랑 이제 애강극장 두 군데가 이렇게 단관극장 이제 예전의 형태를 또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미림극장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독립영화라든지 지역에서의 상영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교류들과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는 사실은 극장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화를 본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도 좀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일대가 지금 재개발이나 이것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사실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운명을 좀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아, 영화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대로 또 이 극장의 또 히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이네요. 그럼 영화 얘기 조금 예,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 먼저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목이에요. 네. 예, 제목이 이제 오래된 미래 도시, 아주 오래된 미래 도시라는 제목인데, 이게 제목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처음에 찍을 때 이거 제목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인천역 앞에 가면 미래도시 인천 이래갖고 이제 아파트 그림이랑 인터뷰를 하시다가 그 얘기를 걸려 있는데 그게 다 찢어져 갖고 이 펄럭이는데 좀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 가봤더니 정말로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 인천역 그 옆에 있는 그 다리에 이제 휘장이 걸려 있는데 이제 아파트 휘황찬란한 아파트 사진하고 같이 걸려 있는 그게 이제 막 그 비바람에 막 반해갖고 그리고 미래도시 인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인천역과 뭐 이 중구 일대의 분위기와 너무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 도시를 지향하는데 여기는 과거에는 이제 미래 도시였잖아요. 여기 계양기나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네. 오래된 미래 도시라고 짓고 오래된 미래 도시보다는 훨씬 더 저기니까 아주 오래된 미래 도시라고 제목을 지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첫 장면에 그 사진을 찍으시는 등 뒤 모습 보이는 그 장면과 타이틀이 겹치면서 이게 영화가 주려는 어떤 그게 이렇게 되게 어떤 메시지가 그 한 장면에 지금 되게 많이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관장님한테도 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오래된 도시라는 이미지와 또 이제 역사라는 이미지라는 것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고, 하나는 좀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이렇게 느낌이잖아요. 뭔가 자원 같고 든든한 것 같고 막 이런 건데, 인천이 되게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도시라는 또 이미지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차이가 갭이 어디서 오는 네. 걸까요? 그러니까 오래된 게 낡은 거는 아니에요.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 보면은 오래된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낡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약간 오래됐다 그래서 낡았다 생각하니까 낡은 건 잘못된 거고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어,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역사는 이쪽이 아니죠.
인천의 역사는 문학산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산, 거기가 이제 2300년 전에 미추홀이라는 이제 왕국이 세워졌거든요. 거기가 원래 인천이고, 아까 우리 조 감독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쪽도 신도시였어요. 개항장 때는 신도시죠. 이쪽도 미래가 그렇죠.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원인천이라고 보통 우리가 역사 쪽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 문학산 주변에서 한 거의 조선 시대까지 조선 말기까지는 인천이었는데 1883년에 개항이 되면서 이 새로운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쪽이 새로운 도시가 된 거죠. 근데 또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또 오래된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옛날에는 정말 교회 지역이었고 어떻게 보면 한대라는 말이 쓸 정도로 굉장히 했던 도시, 예를 들어서 송도 국제도시라든지 지금 뭐 영종이라든지 뭐 그런 쪽은 정말 아주 예전에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았죠. 뭐 송도 같은 경우는 뭐 매립을 했으니까 더더욱이나 그랬던 곳이 또 신도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도시라는 게 생로병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검단 신도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검단 신도시가 지금 개발을 하면서 땅을 파면 유물이 나와요. 거기가. 옛날에 사람이 살았던 오래된 흔적이라든지, 뭐 토기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옛날 생활 도구들이 오래전 선사시대 께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무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게 이제 우리 박물관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검단이 아마 2000년 정도 전에는 메트로폴리탄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큰 도시가 있었구나. 엄청난 새로운 이론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땅을 파보니까 이제 그게 뭐 로마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화산으로 다 맺혔다가 이제 발굴이 된 건데 그러니까 어느 곳이 우리 인천의 옛날에 신도시였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의 신도시. 그래서 저는 우리 감독님이 그 제목을 굉장히 잘 지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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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책이 있잖아요. 오래된 네, 네. 미래라는 책도 있고 해서 이게 되게 다양한 되게 보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다 이 내용들을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게 제목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익숙한데 뭔가 이렇게 되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제목이었었던 기억입니다. 예. 그 영화 얘기를 좀 몇 가지 더 해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뭐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뭐 도시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도시의 생각에 관련된 기록이나 영상 이런 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되게 강하게 그거를 좀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추장을 한다거나 바꿔야 된다거나 싸워야 된다거나 이런 메시지들을 되게 강렬하게 좀 많이 담아내는 기록들 저는 이제 이전에는 많이 봤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담담함이 느껴졌거든요. 뭐 담담한 그리고 이제 뒤에 특히 이제 엔딩 장면 같은 경우는 조금의 쓸쓸함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담함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원래 사실은 제가 이게 뭐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다거나 뭐 지역에 이제 굉장한 관심이 있다거나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신흥동이라는 동네가 사라지면서 거기를 이제 예술가들이 기록을 하는데 저보고 이제 같이 좀 하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어릴 때 놀던 동네인데 여기가 사라지니까 이제 개인적인 아쉬움 때문에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 근데 이제 찍다 보니 이 동네 다큐로 생각을 하고 찍었던 것이 이제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이미 다 이사를 가시고 그 커뮤니티가 이미 다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더 찍기에는 좀 되게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그 저희가 참조한 영화가 있어요. 중국의 지하장커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 상해전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그 중국 상해라는 도시를 그 문화혁명이죠. 그때부터 이제 현재 어떻게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졌나라는 얘기인데 한 20명 정도의 인터뷰로 다 구성이 돼요. 뭐 되게 유명한 배우들 뭐
정치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 저런 식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우리도 만들어 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범위를 동네가 아니라 이제 인천의 중구 이제 원도심에 또 마침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뭐 재생이나 재개발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막 그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막 전문적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말씀대로 현상이나 이것들을 여기서 활동하고 지내고 계신 분들에게 얘기를 듣고 이거를 담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영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이제 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화법들이 굉장히 이 도시의 문제들 아니면 도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더 잘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중간에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의 대표님 인터뷰도 했어요. 근데 보통은 잘 하시지 않으려고 하실 거고 또 담아내지 않으려고 할 얘기인데 그런 얘기까지 또 담겨 있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중간에 저희 그 챔버의 오케스트라 공연 영상을 계속 넣어주셨잖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 그 영상들을 삽입하셨던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게. 그 오케스트라 챔버는 인천에서 사실은 되게 유명해요. 예, 근데 원래 이분들 작업하시는 거나 이제 그 이승묵 대표 하는 거 보고 예전 음악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분들이 하는 게 근대 시기의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일제시대 때나 근대 때 음악들이 이제 교육과정에서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워낙 그 친일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사장되었던 음악들이 워낙 많고 본인은 이거를 꼭 친일파가 아닌 이제 굉장히 보석 같은 곡들을 좀 발굴을 해서 요거를 공연을 이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본인의 목표가 있으시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근대 때 듣지 못했던 노래들이잖아요. 뭐 최초의 애국가, 그다음에 그런 뭐 독립운동가 이런 것들의 그걸 통해서 또 인천의 역사를 얘기를 해주고 이게 또 어차피 인천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이분들의 공연이나 이런 거를 담으면 그 의미가 있겠다. 네, 그리고 노래가 들어가니까 이게 인터뷰만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지루하실 때 아, 또 이렇게 네. 한 번씩 쉬어가는 지점도 될 수 있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예, 이분들 영상을 좀 어, 이렇게 해놨던 거죠. 굉장히 예. 기술적 고려도 하셨군요. 네. 그 과장님 또 그러면은 요 관련돼서 저는 이제 이게 뭐 음악을 통해서 어쨌든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같이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박물관 관장님이시니까 보통 역사를 기록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재생의 이미지하고는 좀 어울리지는 않나요? 예. 일종의 재생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렇죠. 그 옛날의 유물이나 그 유적을 갖다가 그 시대에는 우린 못 살아봤잖아요. 그거를 현세, 지금의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그것도 일종의 재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승묵 대표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제가 좀 네네네. 잘 아는 후배예요, 아, 지역에. 예, 예. 예. 사실은, 그 친구하고 이제 작업도 좀 많이 한 편인데, 최근에 한 게 뭐였냐면, 올해가 우리나라 공식 이민 120주년입니다. 예, 아, 120년 전에 우리 제물포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민을 사람들이 오기 아니, 시작했어요. 나간 거. 나간 거요? 예, 아, 예, 공식 이민 아, 한 예. 게. 그래서, 120년 전에 우리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떠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첫 이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승묵 대표가 최근에 그 당시 이민자들이 그 하와이에서 가가지고 불렀던 노래를 지금 다시 재생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문헌이나 뭐 이런 걸 찾아내면서 해서 얼마 전에 우리 공식 행사 때도 공연을 했고요. 일종의 그게 이제 디아스포라거든요. 예, 예, 이산이 그렇죠. 이제 되는 건데 저는 국가로 떠난 것도 이산이라고 보지만
이렇게 한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던 분, 아까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 신흥동에 사셨다가 이제 가기 싫은데 이 좋은 등나무를 놔두고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런 노부부가 나오셨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저는 이산이라고 봅니다. 내 고향을 떠나는 게 작은 이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서의 이산이 엄청나게 지금 심한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민도 가지만 내가 여기 저도 여기 만약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이산이 되는 그 작은 디아스포라라고 보는데 하여튼 뭐 갑자기 이승국 대표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까지 또 하게 되네요. 예. 그 이산 디아스포라 관련된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어떤 자기 뭐 정체성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소속돼 있는 어떤 그런 뭐 공동체든 지역이든 이런 것들 만들기 힘들잖아요. 사실 이게 정말 고립된 개인으로서 사실 떠돌이처럼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2년짜리 계약을 따라서 음, 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슬픈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되게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또 예, 갑자기 생각이 예, 났는데요. 예. 요즘 그 전도관 구역이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 이제 철거가 됐고요. 이제 재개발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 전도관 이제 계속 철거하는 장면을 계속 이제 기록을 하려고 거기 자주 갔는데 어느 날 그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막아놨잖아요. 이렇게 큰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걸 비계 공사를 하고서 이제 쫙 막아놓잖아요. 동네를. 근데 제가 먼저 몰래 개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빈집을 좀 찍으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찍고서 이렇게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들어왔던 구멍으로 한 50대 중년 두 여성분이 그걸 비집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를 못 봤어요, 처음에는. 들어오셨는데 어느 그 조그만 골목길 앞에 그 2층 집이었는데 그 앞에 서서 뭘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닐봉지 까만 거를 가지고 오신데 보니까 막걸리예요. 막걸리 이렇게 두 개를 두 병을 가져오셔가지고 각자 한 병씩을 그 집 앞에다 막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진을 좀 찍고 이렇게 가가니까 제가 아마 그 철거업체 뭐 담당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네네. 말씀을 해주신 게 뭐였냐면 이게 저희 집이었는데 아, 저희 언니하고 나하고 여기서 다 태어났고, 그러니까 50대였으니까 50년 넘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여기서 돌아가셨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위해서, 집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 작별 인사하러. 곧 이제 며칠 후에 철거한다 그래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좀 찡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추억과 뭐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두 여성분이. 그러고서 다 마치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저도 이제 따라 이제 나갔는데 밖에 보니까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차마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 너무 갑자기 가슴 찡한 얘기를 예. 오늘의 주제를 완전 관통하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혹시 이제 재개발 오늘 이 영화가 다루는 게 이제 도시재생 얘기, 재개발 얘기 이런 걸 다루는데 혹시라도 뭐 재개발 도시재생 그게 뭐 어떤 차이야? 자 이제 그 감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재개발은 이렇게 도시 낙후된 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오래되게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면 철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 뭐 그 아파트라든가 그런 건물들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는 방식인 거고 도시재생 방식은 사실은 기존에 원래 있었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집이라든가 뭐 공간들을 좀 최대한 살리는 대신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부분적으로다가 그것들을 개발하는 이런 방식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한국에서는 도시재생 정책이 아마 2000년대 그래도 2010년대 정도 들어서면서 완전 본격화가 됐고, 2000년대 중초반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좀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기 여기 이제 뭐 일본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돈 따서 뭐 이것저것들 많이 좀 시도를 해봤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뭐 이걸 도시재생 방식으로 하느냐, 재개발 방식으로 하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되게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감독님한테 좀 중간에 보면 인터뷰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일본이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적어놨는데, 쿠라시키. 예, 쿠라시키. 쿠라시키와 예, 오노미치 이게 두 지역을 이제 보고서는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두 지역을 가서 인터뷰를 해야겠다가 뭐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생에 관한 얘기인데 네, 네. 뭔가 이제 한국의 사례도 되게 좋은 게 많지만 저희 거에 자문을 해줬던 이제 영화에도 나왔던 이휘진 건축가가 네네. 이제 쿠라시키에서 공부를 했었고 아, 그다음에 거기가 뭐 이제 도시재생의 거의 원류라는 네네. 게 있고 그 나라무라 토오루라는 교수님이 이제 거의 뭐 재생을 일본에서 시작을 하신 분이라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많이들 가시는 요코하마나 네네. 이런 쪽을 저희도 가려고 했다가 이제 그런 쪽들은 또 많이 가시니까 네네. 좀 다른 지역을 좀 생소하거나 좀 다른 지역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쿠라시키를 먼저 가서 이제 동네를 보고 얘기를 들었고 이제 오노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집 재생으로 일본에서 또 굉장히 성공 사례가 많다고 하고 이제 항구 도시고 또 인천하고 되게 비슷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두 군데를 저희가 이제 그 예, 도시 중에 두 군데를 골라서 원래는 뭐 대만의 가오슝 뭐 몇 군데가 있었는데 뭐 예산도 있겠죠. 그래서 예, 예산상으로도 딱 갈 수 있는 곳이 또 쿠라시키하고 우노미치가 지하철로 1시간이면 가요. 아, 예, 비행기로 40분 해서 그 정확히 예, 어디 우리가 알만한 지역으로다가 어디 근처? 그 히로시마 예, 아, 그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항에서 내려서 40분 버스를 타고 가면 쿠라시키고 쿠라시키에서 지하철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오노미치예요. 오노미치. 아, 예, 그래서 이 또 뭐 도시와 도시의 연계성도 있고 네네. 예, 나름 의미도 있고 해서 이제 그 두 도시를 저희가 아, 예, 예. 그래서 그 보통은 요코하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또 서울과 인천이랑 관계가 도쿄와 요코하마가 도쿄에 좀 가까이 붙어 네네네. 있거든요. 항구 도시이기도 해서 약간 비슷한 케이스 사례로다가 그 되게 많이 얘기가 돼서 이 요코하마 이야기가 처음에는 전 당기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마을들을 되게 찾아가셔서 네네네. 인터뷰하셔서 거기서도 좀 약간, 이거 되게 새로운데? 새로운 접근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마 요코하마 같은 데가 이제 뭐 항구에 있는 창고들 뭐 이렇게 그쵸, 그쵸. 개조해서 뭐 아카렌가라고 무슨 상업가도 만들고 무슨 뭐 아토뱅크라고 벤코바인가 아토뱅크인가 이런 여기 비슷한 전시 시설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데라서 이게 사실 고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을을 가서 인터뷰를 하셨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되게 신선한 접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을을 이렇게 가서 보면서 저는 이제 인천 그러니까 우리 동네 얘기하고 좀 비교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천에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오노미치 가서 조금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좀 신선하게 충격을 받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영화에는 네네네. 저희 이렇게 다 뺐어요. 네네네. 그 지역의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그 거기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 이제 돈 이렇게 그 창고업이나 물류업으로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동네가 이제 빈집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돈 많은 분들의 자제분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 동네가 없어지겠는데? 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자본금을 모아서 이제 창고를 개조를 해서 유투라는 이제 호텔을 지었어요. 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아, 오노미치라는 곳이 그 사이클 저기 루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풍경이 너무 이쁘니까 꼭 들러야 되는 곳인데 그 중에 그 유트 호텔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 동네가 자연스럽게 이제 더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또 그 주택 그 언덕가에 빈집들 중에 이제 빌라를 하나 사서 5년인가 개조를 해서 또 호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하고, 그 다음에 무슨 청바지 그 각
주민들한테 1년씩 입힌 청바지를 빈티지로 해서 또 파는 샵과 뭐 여러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애초에 의도들은 굉장히 좋아서 이분들의 얘기를 더 담아볼까 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의 의도와는 조금 더 이제 선을 넘는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비즈니스적인. 예. 근데 요분들이 좋았던 게, 이 마을에서 우리가 수익으로 할 수 있고, 남들한테 이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선은 딱 이 선이에요 해서 그 선을 지키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돈을 가지고 계신 거나 자본의 힘이, 그러니까 물론 선한 자본이라는 말이 좀 약간 뭐, 그 어불성설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작용들을 하고, 이 도시에 이제 이렇게 작용을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라는 이제 그거는 저희가 좀 봤었죠. 네네네. 오, 굉장히 다르네요. 한국에서는 도시재생을 그렇죠. 대부분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마을 네네네. 활동하시는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하시죠. 네, 이런 예. 분들만 하시는데. 거기도 이제 그 시민운동 하시는 분과 이제 그 지역 자본가들과 이렇게 두 팀이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시작을 한 거죠. 그 서로 간에 협력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또 안 하시더라고요. 협력을 안 하시는데 각자의 예, 이거 각자 공교롭게 빈집운동을 하셨던 시기와 공교롭게 그 호텔을 짓게 된 시기가 되게 서로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역 입장에서는 그게 어쨌든 시너지가 났다. 시너지가 이제 그러니까 빈집 때문에 이제 정착 인구가 생기고 마을이 활성화되고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관광 인구가 또 생기고 이제 두 가지가 사실은 되게 자연스럽게 됐던 거죠. 네. 한국에 돈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하기보다는 일단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그냥 재개발을 돌려서 하시는데. 뭐 그분들도 속은 정확하게 저희가 안 캐뵀지만 뭐 또 다른 게 있겠죠. 근데 사업을 더 이제 다른 지역에서 넓히려고 하시는 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관장님한테도 영화 관련돼서 영화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쿠라시키. 이제 어렵네요. 쿠라시키. 쿠라시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어쨌든 지역의 어떤 그런 뭐 역사적인 그런 자원들을 이제 잘 주거 형태로다가 잘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걸 일종의 뭐 관광? 관광 이제 지역화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관광을 중심으로 놓는 게 뭐 맞는가는 뭐 차치해 놓고서라도 인천이 그러면은 이제 쿠라시키 같이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 역사적 장점, 네네. 강점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사실은 우리 조 감독님께서 이 영상을 다 편집하고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재작년? 인가? 예. 그걸 보았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쿠라시키 그 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징 씨한테도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여기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 인천에서 과연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난 곳이 사실은 그 아까 얘기한 그 전도관 밑에 우강로 문화마을을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우강로 문화마을이라는 동네, 전도관 밑에 동네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게 옛날에 공설운동장 본부석에서 보면 딱 정면으로 보이는 동네예요. 전도관이 딱 보이고 마을이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산 밑에 있어가지고 전국체전이 열릴 때마다 동네가 바뀌었어요. 외관이. 왜냐하면은 본부석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전국체전 때 대통령이 오거든요. 그래서 64년도인가가 첫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을 때부터 옛날에는 거기가 완전 초가집이었거든요. 그 피난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개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종의 선전마을처럼 해서 그게 전국체전이 인천에서 계속 한 10년 단위 정도로 열렸거든요. 그때마다 이 주택이 계속 바뀌어요.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집을 고치게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2층 집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이렇게 다락방식으로 이렇게 집을 증축을 해서 창문을 내게 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꼭 마치 2층 집처럼 보여요. 아주 좋은 집처럼.
근데 실제로 가면은 굉장히 협소하고 다락방은 그야말로 뭐 물론 뭐 거기서 사람이 잘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생활 공간으로 이렇게 적합지는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인천에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를 보게 된 거예요. 참 특이하게 생겼다. 이 건물들은 이런 집은 어느 건축학 개론에도 나오지 않는 집이에요. 예. 왜 그냥 바꾼 거기 때문에 아주 구조도 특이하고 그러니까 또 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 우강로 문화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봤지만 무슨 카페라든지 뭐 이런 걸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거주를 하고 예. 창작 거기서 하고 그래서 거기서 문화마을로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굉장히 스타트는 좋았고 중간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곳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거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활동가들끼리 조금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게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냥 빈집으로 되면서 완전히 그게 없어졌죠. 저는 그 쿠라스키를 보면서 우리도 저거 잘하면 될 뻔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지금 없는 게 또 아니에요. 인천에. 인천에 지금 재생 여기 영화도 무대가 거의 다 중구 쪽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동구로 넘어가면 동구에는 뭐가 있냐면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굉장히 규모가 큰 공장.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들이 지금 폐공장이에요. 다 비어 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진전기 같은 공장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 공장의 건물 자체가 요즘에 어느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공장이에요. 예전에는 전기 시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채광이 우선으로 되는 공장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공장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폐공장을 어떻게 재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거기가 굉장히 문화 공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지 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이 되면은 그 동네가 같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인천에서의 제가 가장 주목하는 그 재생의 그 공간으로는 화수동 일대 그 일진전기 주변의 그 공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영화에도 나오지만 제가 이제 갖게 되는 의문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뭐 행정이나 공공에서 이 정책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뭐 정권이 바뀌고 무슨 뭐가 바뀌고 예산이 없어지고 막 이러면서 사실 주저앉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일본 같은 데도 보면은 물론 저기도 공공지원 같은 거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민간에 있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좀 더 지속성을 갖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우리 인천이나 인천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 전국의 되게 다양한 현장에서 민간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개인이 들일 수 있는 돈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러니까 작은 공간 하나 정도 그렇게 해보는 것도 허덕허덕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런 대형 빈집 프로젝트처럼 뭔가 마을 하나를 통으로 바꾼다 이런 거를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저는 계속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인천에서 저도 이제 뭐 여기 그 소개된 공간 중에 몇 군데는 또 가보기도 했는데 그런 공간 간의 교류 같은 것들은 좀 있나요? 뭐, 그죠. 지금 저희 영화에 나왔던 이 공간들은 사실은 대부분 서로 다 알고 계시고, 예. 또 지역에서 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라, 원래부터 저 공간을 하셨던 분들은 아니고, 이제 사시다가, 이제 그런 공간들에 대한 이제 관심과 이제 개인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이제 하시게 돼서 서로 이제 그런 교류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시죠. 네. 네. 근데 뭐 이런 그 빈집 프로젝트 하는 그런 것처럼 뭔가 NPO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근데 거기까지는 뭔가 움직임이 사실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저희가 좀 뭐 이것저것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되게 많이 가셨네요. 사실상 거의 안 남아 계시네요, 사람이. 네, 하지만 영상이 저희가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조금
더 얘기,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체크해 두셨다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예. 예. 그, 저희가 이제 좀 뭐 이야기를 슬슬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이제 뭐, 그 요코 얼마가 아니고 그 쿠라시키나 외국 일본도 그렇고 인천에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이제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도시 재개발지나 아니면은 사시는 주민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많이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또 담아내지 못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뭐 각국에서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보다 혹시 뭐 좀 아까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무너지는 철거되는 집 앞에 이렇게 막걸리를 들고 가신 그런 분들의 얘기처럼 혹시 여기 담아내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도 못 담아내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이 영화가 시작한 게 신흥동이 사라지면서 이제 네.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 마을에 계셨던 분들, 마지막으로 이사하셨던 분들이랑,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오는 노부부는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 예, 거기에 계속 살고 계신 줄은 몰랐고, 다 빈집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사가는 어떤 그 20대 그 여성분도 저희가 사실은 그 집에서 집이 다 빠지고 이 동네에 대한 소외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인터뷰도 담고 그 동네에 대한 얘기들과 이제 개발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담기는 했었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관점이나 나중에 이제 편집하거나 요럴 때 어떤 그 관점이나 방향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것들은 너무 좋지만 네네. 이제 못 담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아, 생기는 거죠. 그 이제 사람 얘기는 아까 저희끼리 있을 때 잠깐 네. 얘기했지만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도관을 네. 도는 야채 장사 아저씨가 있어요. 네네. 예, 그 재물포역에서 시작해서 전도관 위까지 해서 배달이로 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 또 동네 주민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과정도 사실은 저희가 다 찍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 재생과 이 관점에서 이제 이분들의 얘기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좀 음,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서 아쉽지만 좀 이렇게 빼게 음. 된 거죠. 네.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재생과 이 공간을 운영하고 이제 네네. 공간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리느냐 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음,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방향을 이게 틀었던 것이고 네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저희의 관점은 사라지는 것보다 사라지는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 지키고 계신 분에 지키고 계신, 대한 그 이야기로 사실은 편집 방향이나 이제 이야기 음,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음,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예, 아쉬웠을 좀 것 아쉽죠. 같아요. 아유, 인터뷰가 그럼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쓰지 못하신 부분도 되게 한 많으시겠네요. 40여 분 정도가 40여 분 정도를 저희가 아, 인터뷰를 했어요. 그 박물관도 사실은 관장님이랑 예, 또 예. 한 분 더 계세요. 배성수 아, 부장님이라고 아, 계신데 이제 그분도 사실은 그 또 관장님이랑 약간 좀 그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또 이렇게 저 아, 어쩔 수 없이 빼게 되는 경우가 직급으로 제가 누른 것 같은데 예. 혹시 아셨는지 모르지만 영화 처음에 목소리만 나오는 게 저였고요.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영광스럽게도 영화의 첫 장면이 제가 등장하거든요. 사실상 주연이세요. 아니, 지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신경 쓰고 여러 가지 그래야 되는데, 저 그냥 뭣도 모르고 인터뷰를 했는데, 편집돼서 나중에 보내주신 거 보니까 제일 앞에 등장해가지고, 사실은 너무 좋았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한 2, 3년 전 인터뷰죠. 1년 전, 2년 전이죠. 네, 근데 이 코로나가 이게 문제였는지, 저를 비롯해서 많이 벌써 차이가 나요. 이게 저도 아마 많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이었나라고 차이가 날 텐데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제가 기록하는 그 이제 우리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아, 이렇게 담아낸 게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면은 이건 진짜 훌륭한 또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그 40분들 다 편집해서 못 담은 분들 그 영상도 어떤 식으로든지 어딘가에 좀 놔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올려놓다든지. 네. 왜냐하면 상업영화 중에서도, 장편 상업영화 중에서도 인천을 무대로 했던 오래된 영화들을 지금 보면요. 와, 이 동네가 이랬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부탁해 같은 것도 북성동 포구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거기 등장하는 모습하고는 지금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죠. 예, 나중에 뭐 30년, 40년 지나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보물이 됩니다. 지역사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거를 말씀드려도 되나 마나 되게 고민했는데 이제 못다한 분들의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뭔가 새로운 또 감독관으로 아, 그래서 예, 작년에 그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제 영화에 다 안 나오신 네네. 분들의 녹취록들이랑 예. 이제 중요하신 분들 영상을 좀 따로 뽑아서 그거랑 저희가 했던 자료들을 해서 전시를 한번 하긴 했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식의 전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해보거나 이럴 네. 의향들은 좀 있죠. 예. 네. 되게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도시재생 관련돼서 기회가 돼서 저 영국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사회 견학 같은 걸 간 적이 있는데 갔던 데가 어디였냐면 킹스 크로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예. 해리포터가 호그와트로 떠나는 기차역이 킹스 크로스역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도시재생이 20년이 걸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감독님이 하셨던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기록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아예 따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의견이나 삶이나 이런 거를 일종의 아카이빙하는 기록관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도시재생 과정들 이렇게 좀 그래도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게 얼마 전에 끝났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한국은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 정치인들 임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신 감독님 작업이 좀 계속 이어지면서 이게 미래 인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록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좋은 방향에서 나중에 그런 좋은 도시 재생의 또 모습들을 만드는 좀 힘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옆에서 네, 일단 뭐 이렇게 제가 관객분들 몇 분한테 네네네, 소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네네네. 이동하는 이동하는 예, 여기 청소년들 계시군요. 좀 어떻게 오셨는지. 일어나. 소감. 너무 잘 봤고요. 뭔 말을 해야 되지? 너무 잘 봤습니다. 극찬이네요, 극찬. 아, 저는 인천 여기 인성여고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익숙한 곳, 장소들 되게 많이 봐서 신기했고, 인천에 되게 다양한 곳들이 꽤 많다 싶어가지고, 오늘 끝나고 인천여관 루비살롱을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거기 문 닫았습니다. 오, 다른 공간으로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 루비살롱 인천에 왔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예, 뭐 다른 분 어떻게 지금 잘 보셨나요? 이거 한번 보셨죠, 이거 한번. 잘 보셨어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도 있고, 엄마 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까지 전부 이제 인천에서 계셨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인천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인천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것을, 어,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 주신 점에 대해서 보면서 뭉클뭉클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래도록 인천에 대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냥 인천이겠거니 하고 살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더 많이 그 인천의 주옥 같은 곳에 대해서 자료로 많이 남아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굉장히 그 인천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장님도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 많이 남겨주셔야지 또 박물관에서 또 네, 그렇죠. 제가 그 사실은 우리 박물관에서 사라지는 마을을 돕니다. 돌아서 수거할 거 수거하고 사실 지금의 뭐 국보라든지 보물도 예전에는 생활적으로 그냥 썼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어떤 도구가 있었는지 어떤 물건을 썼는지 오래된 것들 저희가 수집해서 수장고에 넣어놓고요. 전도관의 머릿돌도 저희가 가져왔어요. 머릿돌 1957년 이렇게 딱 돼 있는 머릿돌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늘 다니면서 저희는 동네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박물관도 한번 들러주세요. 여기 인천에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 2017년에 이사를 와서 5년 된 건가요? 네. 영상이 영화가 좀 어떠셨어요? 영화요? 영화가 어땠냐고요? 어, 영화는 왜냐면 저도 사실 이런 그래도 좀 오래된 좀 역사나 스토리를 가진 공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흥미가 좀 있는 편이라 가지고 제가 인천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나름 뭐 예쁜 곳 뭐 좀 안타까운 곳 여기저기 좀 막 관심이 많아서 다녔지만 또 몰랐던 곳들이 좀 많이 영화를 통해서 또 보였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좀 혼자 다니는 그 용기를 조금 더 갖춰서 좀 다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그 이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찍으시면서 인천 여기저기 되게 많이 가보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개항장 주변을 많이 가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가 암살이라는 영화를 극장에 가서 2번이나 봤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암살의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본 게 아니고요. 진짜 영화 구경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하이를 잘 재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을 되게 잘 재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맛에 그거를 보려고 실제로 영화 미술을 보려고 이제 간 셈이었는데 근데 이제 보통 그 인천을 개항의 도시라고 하는데 개항의 도시라는 스토리를 가진 인천 배경의 영화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항장 주변을 도시면서 그런 어떤 스토리에 대한 욕망이나 혹시 이런 거를 느끼신 게 있는지. 네. 저 사실은 이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학교를 다니고 이랬지만 사실은 이 다큐를 찍으면서 건물이나 오래된 것들에 대한 인식을 사실은 이걸 찍으면서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오래된 곳, 구경할 만한 곳, 그냥 그다음에 맛있는 집이 있는 곳 그런 곳들이었고 어렸을 때 다녔던 곳인데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인천이라는 이제 원도심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듣게 되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얘기로 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가지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물론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편집하면서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인천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 인천에 이게 깊이 동화가 돼서 들어가 있을까 봐 그게 제일 염려가 됐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거를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지역 분들이 봐도 우리 동네 얘기, 우리 지역 사는 얘기랑 비슷해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되게 궤양장이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고민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사실 저도 극령화를 하긴 하지만 인천 얘기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극령화로 만들거나 이야기로 만드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중성이나 아니면 그런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배경으로 여기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작은 영화 이야기들을 좀 다시 만들어 봐도 되지 않을까?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또 저랑 같이 있던 어떤 작가는 그 이태원 뭐죠?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 예, 이태원 클래스처럼 이 동네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 같은 이제 이 동네에 들어온 예술가나 이제 여러 젊은 친구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봐도 되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은 사실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어떻게 좀 얘기를 만들고 사실은 이게 사는 사람들이 붙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 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거 완전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도셨다고 하면은 저는 이 영화가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일하러 인천을 제가 음악하는 팀에 있었어가지고 일하러 인천을 많이 오긴 했었는데 사실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 일을 시작한 이후에는 인천에 그런 걸 보러 좀 자주 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뭔가 그동안 이렇게 안에서 정리 안 됐던 부분들이 되게 많이 정리가 되면서 인천을 더 잘 알게 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 동네 얘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 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낯선 다른 곳,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의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 얘기 같은 그런 좀 내용들이 이렇게 확 좀 전달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한 바퀴 더 두셨나요? 네, 뭐 또, 예, 예, 제가 마무리할까요? 예, 예. 아니요, 지금 마지막 그래도 한마디씩 좀 하고, 예, 제가 말을 하면은 되게 길어지는 타입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영화 관련돼서 이야기를 밤새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얘기에 꼬리꼬리를 물고도 밤새 할 수 있는데 너무 또 저희 셋만 즐겁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 정도에서 얘기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 관장님부터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뭐 영화 본 소회라든가 오신 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 감독님이 후속편을 만든다면 공간적으로 조금 제가 좀 바라는 바는 부평 지역도 한번 훑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부평에 지금 캠프마켓 예전에 조병창의 공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제 그 징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아픈 기억도 있는 곳이 사실 또 부평 지역이거든요. 또 그다음에 미군하고의 관계 그곳이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고 있고 공간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영화로 된 것도 없고 다큐 뭐 단편 아주 짧은 것들은 영상으로는 돼 있지만 이렇게 스토리를 쭉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다면 그쪽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되게 이런 그러니까 관객과의 대화 자리가 뭐 이제 사실은 영화제나 이제 소규모 상영이나 이런 데서 좀 많았었는데 오늘은 특히나 저희 오게 되면 이휘준 건축가랑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재생해 가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혀 다른 뭐 물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되게 좀 생활사적이고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도 듣게 되고 또 관장님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어떤 만약에 다른 거를 더 만든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도 좀 해보게 되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동네에서 저도 이제 이런 그 공간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간이 하나 사라지면은 그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되게 꽤 여럿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지역 안에서 보면은. 그래서 공간의 사라짐이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 공간에 없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뭔가가 들어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라지고 역사가 사라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또 사라진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사실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그거를 좀 잘 지켜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왔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 가게 설명해주는 약간 힘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가 이전 다큐 영화를 보면 사실 제가 좀 죄송한데 잘 졸아요. 예, 근데 최근에 본 다큐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졸자고 끝까지 집중해서 본 영화입니다. 예, 영화적 재미도 되게 너무 좋았고, 특히 저는 이제 느껴지는 그 담담함과 순수함이 굉장히 제 취향에서 마음에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멀리까지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좀 소중한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작업장 봄, 예, 맞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가 인천 말고도 저 언제 성북에서도 한번 와서 영화 같이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 영화 좀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자리는 이 정도에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